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열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짤막하게 할 내용은요. 최근에 제가 2배의 수익을 냈던 그 물건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물건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하나를 사례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짤막한 강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배의 수익을 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알짜배기 레전드 기술까지는 공개하지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뻔하디 뻔한 강의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고 알짜 내용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핸드폰 진동 좀 해놓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건 번호 보세요. 논산 3개 그리고 2013 타경에 5417 경매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유료 경매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지지옥션이나 구독션, 그리고 유료 말고도 무료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갖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적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경매 사건 번호 집어넣으시면 얼마든지 물건 검색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경매 물건 사건 번호 적으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제가 한 내용대로 한번 봐보세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명 경매로 나왔어요. 감정가는, 토지는 이제 대지 상태입니다. 대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 용도는, 그쵸? 그 중에서도 대지입니다. 대지이고, 이 대지에게 감정가는 9,700만 원. 9,700만 원입니다. 100짜리 100을 적어줘야죠. 9,700만 원이고요. 최저 입찰가가 유찰이 여러 번 돼서 최저 입찰가가 3,700만 원까지 3,7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거예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지예요. 지금 이제 논산 3개. 그 위에 뭐가 문제냐면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었을까? 3,700만 원까지. 그렇죠? 행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위에 주택이 있었어요. 주택이. 근데 물론 갑소유의 주택인데 갑소유의 토지만 경매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토지만 경매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것만 경매로 진행이 된 겁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에요. 그렇죠? 독립된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진행이 되었고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뭐가 문제냐면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건물은 경매로 나오지 않았을 때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법정 지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에서는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그냥 지상권인데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입니다. 풀었으면은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권리입니다. 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어 버립니다. 동그라미 돼요. 그럼 내가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도 위에 내가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초보자분들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3,7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공모를 하셔서 특수권리인 법정 지상권이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은 철거 대상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토지를 값싸게 낙찰받아서 건물을 철거시켜버린 후에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해서 제값에 팔아버릴 수 있겠죠. 감정가는 9,700만 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3,7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8천만 원에 매매를 한다. 건물을 철거시키고 2배 수익 나오죠. 물론 세전 수익이겠죠. 단타를 한다고 하면. 단타를 한다고 하면은 2배 수익이 안 되겠죠. 어쨌든 세전 수익으로 2배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법정 시장권이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을 받아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까요?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에서 어떻게 승소 판결을 받았을까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건물에는 실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이 건물이 아니죠. 토지죠. 그렇죠? 이 토지에 대해서 판서 대개 이상하게 하고 있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쨌든 이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근데 이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성립 요건 중에서 은행의 경매일 경우입니다. 경매일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법의 취지가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자 해서 만들었다는 큰 취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은행을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었으면은 은행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담보 가치를 낮춰서 대출을 해줬겠죠. 그러면 은행도 이미 알고서 대출 금액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정지상권을 성립 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예요. 은행이 보호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그러면은 나대지 상태에서 은행이 담보 가치를 결정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건물이 생겨버렸어. 그럼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자를 연체해서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건물이 있다면 이거 은행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담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잖아. 2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2천만 원의 경매 낙찰가 2천만 원 이상의 경매 낙찰가로 나와서 은행이 배당을 받아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건물이 갑자기 비로 생겼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낙찰값 현저하게 낮아서 은행이 자신이 담보대출을 해준 그 금액만큼도 회수가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외우시면은 충분히 법정지상권의 이제 조건의 하나를 외우시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하였든 첫 번째 방법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은행한테 제가 직접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을 하고 나서. 자, 사실조회 신청 뭡니까?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줄 당시에 그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 사진 촬영한 것을 제가 협조 요청을 해서 갖고 와서 봤을 때 건물이 없었다면, 건물이 없는 사진을 제가 받았다고 하면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법정지상권 끝. 깨집니다. 존재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건물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에서 제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류소송까지 했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던 안 하던 나는 땅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에게 내가 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죠. 그게 지료예요. 땅 지자, 지료. 어떻게 받았냐면 소송 판결 당시까지 쌓인 금액이 342만 3천 원입니다. 300만 원으로 할게요. 지료 300만 원을 판결 받고 그 이후로도 계산된 비용이 지료가 약 연 4%로 결정됐을 겁니다. 연 4%. 그러니까 판결이 난 이후에 300만 원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한 200만 원이 더 쌓였어요. 제가 받아야 될 돈이. 계속 쌓이겠죠.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두 번째 방법으로 여기서 근데 두 배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자,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료 500만 원 주십시오. 제가 받아야 될 정당한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건물 소유자는 제가 지금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돈을 지금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돈을 줄 수 없다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금 받아야 될 지료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이 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퉁을 퉁친다고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저급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퉁을 쳐서 매매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이 건물 매매 계약서를 적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잔금을 받지 않았죠. 왜? 500만 원만큼의 지료에 대해서 그냥 퉁쳐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낙찰은 이 토지는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렸네. 이 토지는 말이죠. 제가 3,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건물까지 제가 그냥 지료를 안 받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까지 해서 제가 얼마에 팔 수 있겠냐 계산을 해봤는데, 조금 금매가로 해서 토지 순수하게 금액은 8천만 원이고, 건물이 시골 집이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9천만 원에 지금 매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총 투자 금액이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이야기해서 3,800만 원에 소송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고 기타 비용 다 쓰고 한 거에서도 한 4천만 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투입해서 9천만 원에 매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배 수익을 냈고, 마지막으로 이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지료를 대신해서 건물을 나한테 달라, 이런 형태의 어떤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써서 무조건 두 배 수익을 냅니다. 그렇게 갔을 때는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 2년도 그냥 까먹는 게 아니에요. 지료가 2년 동안 연체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 이것까지 다 받아내면서 저는 건물을 감정된 금액의 10%대 저는 제가 직접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소유자가 돼서 온전한 상태의 상품으로서의 단독주택으로 제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또 두 배 수익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는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1급 기술 쪽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하나 소개를 하면은 우리옥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뒤에 네이버에 우리옥션이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이성용이라고 검색하셔도 저에 대한 어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검색됩니다. 어쨌든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나홀로 두 배 수익이라고. 뭐라고요? 어떤 상품이라고요? 나홀로 두 배 수익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두 배 수익 상품은요, 경매를 한 번도 입찰해보지 않았고 경매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나홀로 두 배 수익 서비스를 우리옥션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을 여쭤보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지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 선생님의 그 고객의 투자 금액에 맞춰서 제가 월 3건씩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게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해서 보고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논리만 이해하시면. 근데 1급 기술은 확실하다. 월 3건씩 계속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낙찰 수수료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보고서 내용 그대로 하여서. 그럼 그 뒤로부터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변수들에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서포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작년에도 좀 42명이 좀 단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두 배 수익을 내셨고 또 많은 분들이 두 배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옥션의 홈페이지에서 나홀로 두 배 수익 상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아직 제가 이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한동안 강의를 못 올리고 이제 좀 마음을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가 조금 딱딱하죠. 제가 좀 더 프리하게 강의를 하는데 막 스펙타클하거나 쫄깃쫄깃하게 짜릿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어떤 요령들은 조금 무감각해진 상태
감각이 좀 떨어진 상태죠. 둔해진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또 다시 강의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경매 서적이나 뭐 여러 가지 강의들 보면서 많이 익혔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종로 경매 학원의 이승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제 일취월장하게 많은 실력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로 경매학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이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이제 종로 경매학원 추천해드리고 나홀로드 수익 상품 실전 투자를 하겠다. 나홀로드 수익 상품 보면서 보고서 보시면은 또 간접적으로 실전 투자 물건을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겠죠. 이제 저의지를 하셔갖고 내가 나한테 맞는 상품을 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신처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